불꽃에서 우주까지, 화약 국산화에서 방산과 태양광, 우주까지 한화그룹 70년 선택의 기록을 짚어봅니다. 1950년대의 한국은 다시 지어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도로는 끊겼고 공장은 멈췄고 나라 곳곳이 폐허였습니다. 도로도 터널도 광산도 공장도 모두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산업의 출발점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물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화약입니다. 당시 화약은 단순한 폭발물이 아니었습니다. 산을 뚫어 길을 내고 광산을 열어 자원을 캐고 공장 부지를 닦는 재건의 도구, 산업의 불씨였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누군가는 이 위험하고 외면받던 산업을 맡아야 했습니다. 1952년 젊은 기업가 김종희는 한국 화약을 씁니다. 주변에서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소비자의 사업을 권했지만 그는 국가 재건에 필요한 화약 사업을 택했습니다. 한화그룹 70년 역사를 관통하는 첫 번째 선택. 돈 되는 길보다 나라에 필요한 길이었습니다. 사업으로 나라에 보답한다는 사업보국. 그 네 글자가 이 회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1955년 김종희는 폐허나 다름없던 인천 화약공장을 인수해 복구합니다. 기술자도 설비도 경험도 부족했던 시절. 밤낮 없는 복구 끝에 공장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화약 국산화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1957년 한국 화약은 니트로글리세린 시험 생산에 성공합니다.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다이너마이트 생산에 성공한 겁니다. 한화의 첫 번째 불꽃이 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돈을 좇은 불꽃이 아니라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불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화는 화약회사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에 들어서자 두 번째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익숙한 사업에 머물 것인가, 새로운 산업으로 뛰어들 것인가. 한화는 후자를 택해 1970년대 이후 석유화학과 에너지, 무역, 기계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화약이 산업의 시작을 열었다면 화학과 에너지는 산업의 피가 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터널도 지하철 공사도 수많은 광산도 한화의 화약과 함께 뚫렸습니다. 확장은 제조업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융과 유통, 서비스로 이어지며 그룹의 새로운 균형축이 만들어졌고 여의도의 상징 63빌딩도 훗날 한화금융 계열의 얼굴이 됐습니다. 하나의 화약회사가 종합그룹으로 변해간 겁니다. 그룹의 다음 장면에는 김승견 회장이 있습니다. 1981년 창업주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며 29의 나이에 그룹 총수가 된 겁니다. 기업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자리를 잇는 일이 아니라 선대가 만든 불씨를 꺼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이었습니다. 김승견 회장의 시대에 한화는 방산과 화학, 금융, 유통, 레저, 에너지로 확장하며 지금의 그룹 구조를 갖춰갔습니다. 그 과정에는 성장도 있었고 굴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화가 한 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마다 불씨를 새로운 산업으로 옮겨 붙였다는 점입니다. 위기 때 인수한 회사들을 끝까지 책임진 의리경영은 재계에서 한화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됐습니다. 한화의 오늘을 만든 세 번째 선택은 방산입니다. 이 사업은 한화에게 낯선 분야가 아니라 창업의 뿌리와 가장 가까운 분야입니다. 한국 화약에서 시작한 기술은 시간이 지나 정밀 유도 무기와 자주포, 항공엔진, 레이더로 확장됐습니다. K9 자주포는 그 상징입니다. 그 불꽃은 이제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까지. K9과 천무, 레드백 장갑차로 이어지는 K방산 수출의 최전선에 한화가 서 있습니다. 폴란드 대규모 수출을 시작으로 유럽 안보 재편의 한복판에서 수조 원대 계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첨단 기술 산업을 수출하는 겁니다. 2023년에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한화오션을 출범시키며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잠수함과 함정 건조 기술에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로 미주 시장까지, 땅과 하늘에 이어 바다까지 한화의 방산 지도가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는 우주를 바라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심장인 액체 로켓 엔진을 만든 곳이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 7번째 실용급 위성 자력 발사국이 됐고, 한화는 그 기술을 이전받아 차세대 발사체까지 책임지는 체계 종합기업으로 선정되며 한국 우주산업의 중심에 섰습니다. 위성과 발사체, 우주센터, 저궤도 통신까지. 올해 초 김승현 회장은 김동관 수석부 회장과 함께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를 찾아 우주산업에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금 돈이 되는 산업에 머물 것인가, 아직 불확실한 우주에 투자할 것인가. 한화는 또 한 번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땅을 뚫던 화약이 이제는 하늘을 여는 기술이 된 겁니다. 70년 전 광산과 터널을 향했던 한화의 불꽃은 지금 로켓의 화염이 되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화의 또 다른 미래는 에너지입니다. 화약의 불꽃으로 시작한 회사가 태양광 큐셀을 앞세워 빛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 주택용 태양광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른 큐셀은 한화 에너지 전략의 간판입니다. 폭발의 에너지를 산업의 에너지로 바꿨고, 이제 그 에너지를 미래 세대의 빛으로 바꾸려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시대에 에너지는 갈수록 중요해집니다. 한화가 에너지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일 한화는 새로운 세대의 진용을 갖췄습니다. 김동관 부회장이 수석 부회장으로, 김동원 사장이 부회장으로, 김동선 부사장이 사장으로 나란히 승진한 겁니다. 방산과 해양, 우주, 에너지는 김동관, 금융은 김동원, 유통과 서비스, 로보틱스는 김동선. 3세들의 역할 분담이 그룹의 미래 축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평가도 달라졌습니다. K방산 대장주가 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은 올해 70조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화약 국산화로 시작한 회사가 70년 만에 대한민국 안보와 우주산업의 기둥으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한화의 역사는 한 번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매 시대마다 어려운 길 앞에서 내려야 했던 선택의 기록입니다. 창업자는 나라에 필요한 산업을 선택했고, 2세는 확장을 선택했으며 3세는 우주와 에너지, 글로벌 시장이라는 더 큰 무대 앞에 서 있습니다. 질문은 다시 같습니다. 지금 한화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한화의 이름은 한국 화약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불꽃은 단지 폭발하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길을 다시 열고 산업을 세우고 다음 세대가 걸어갈 미래를 밝히기 위한 불꽃이었습니다. 땅을 뚫던 화약에서 하늘을 여는 우주기술까지 한화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한화그룹 70년 선택의 기록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공개된 기업 연혁과 보도를 요약한 교양 콘텐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